러시아인들은 보드카를 사랑하고 차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62명의 자녀를 둔 세계 기록을 세운 것과 얼음 구멍에서 목욕하거나 한때 수염을 기른 남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독특한 풍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는 많은 특이한 점들을 지닌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러시아의 25가지 가장 기이한 사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29번, 미국의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래스카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곳이 한때 러시아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거대한 러시아 제국은 영국보다 먼저 오늘날의 미국 지역으로 서쪽으로 팽창했습니다. 19세기 당시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활발한 교역 중심지였습니다. 1876년 3월 30일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단지 720만 달러 1km인 우당 약 4.7달러에 미국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약 1억 1,8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헐값 에이커당 약 2센트에 거래된 알래스카 매입은 당시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스워드의 어리석음 시워츠폴리이라 조롱받았지만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영토 획득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획득한 후 그곳의 금과 광물 자원 덕분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매입 50년 후에는 수익이 100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주입니다. 24번, 러시아 곰을 건드리지 마라. 현재 전 세계에는 약 20만 마리의 불곰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중 약 12만 마리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3만 2,500마리, 캐나다에는 약 2만 7,550마리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곰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BT 해체에 따르면 러시아 캄차카 남부의 유즈노 캄차츠키 자연보호구역은 전 세계에서 불곰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비교적 작은 면적에 약 5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여행 중 불곰을 마주친다면 절대 장난을 치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불곰은 보기에는 온순해 보여도 언제든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24번, 지구둘레의 6배에 달하는 연료 파이프라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는 총 205수 103%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합니다. 한편 지구의 둘레는 약 40콜슈클리브에 불과합니다. 즉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길이는 지구를 6바퀴나 돌 수 있을 만큼 깁니다. 21번, 러시아인은 매우 미신을 많이 믿는다. 러시아인들은 매우 친근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전통적이고 미신을 잘 믿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미신 중 하나는 꽃을 홀수계로 선물하는 것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짝수계의 꽃은 장례식에만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러시아인에게 짝수계의 꽃을 준다면 그들은 이를 받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옷을 거꾸로 입으면 밖에 나갔을 때 맞게 된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왼손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는 습관이 있으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트르 대제의 부츠 속에 동전을 던져야 한다고도 믿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미신으로는 집의 위치와 입주 방법을 고대 신앙에 따라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 집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이 가장 먼저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먼저 고양이를 집 안에 들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이런 미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21번, 러시아의 기묘한 미르 광산.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에는 소련 건설에 큰 기여를 한 다이아몬드 광산 미르 광산이 있습니다. 미르 광산은 러시아 미르니에 위치한 자연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깊이 525mm 지름 1000m에 달합니다. 생산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매년 1,000만 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채굴되었으며 그중 약 20%가 보석 등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광산의 사진을 보면 주변의 마을들이 이 거대한 구덩이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르 광산은 지구 표면에서 두 번째로 큰 구멍으로 그 깊은 구덩이의 입구는 헬리콥터마저 빨아들일 정도의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서도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번, 얼음 구멍에서의 수영. 외국인들에게는 끔찍하게 보일 수 있는 전통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매년 1월 19일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데 바로 얼음 구멍에 몸을 담그는 행사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음물 속에 뛰어들며 그 물이 영혼을 정화하고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전통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강과 호수가 얼어붙기 때문에 당국은 구조대의 철저한 감독 아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커다란 얼음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얼음 구멍에 뛰어들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구번, 러시아에서 여우는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다. 1959년 소련의 과학자 드미트리 벨야예프와 류드밀라 트루트는 노보시비르스크 근처의 아카뎀 고로독 연구소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우를 개처럼 순종적이고 충성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벨야예프 박사는 은색 여우 실버 팍스가 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반려용으로 길들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959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 연구를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세포유전학 연구소 Institute of Cytology and Genetics에서는 지금도 여우들을 반려동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우들 정말 귀엽지 않나요? 8번, 카라차이 호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죽음의 호수. 이 호수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 같은 카라차이 호수, 레이크 카라차이는 단 5분만 주변에 서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겉보기에는 깊고 푸른색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카라차이 호수는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핵시설 중 하나인 마약 생산단지 마야크 프로덕션 어소시에이션 안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방사능 누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월드워치 연구소 월드워치 인스티튜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라차이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호수로 분류됩니다. 이곳의 방사선 수치는 사덤사사 엑사베크렐로 이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수년에 걸쳐 넓은 지역에 퍼진 총 방사선량에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카라차이 호수에 접근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치명적인 고통 속에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호수를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밀봉하여 관커핀 형태로 봉인하였습니다. 16번, 평균 러시아인은 1년에 18리터 이상의 술을 마신다. 차부터 술까지 혹시 보드카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러시아인들은 술, 특히 보드카, 부오드카를 매우 사랑합니다. 보드카라는 단어는 러시아어보다 부오다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이야기할 때 보드카가 빠지지 않죠. 러시아인들은 보드카를 물처럼 여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인지 러시아 인구의 약 25%는 55세 이전에 사망하며 미국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 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러시아인은 매년 18리터 이상의 술을 마십니다. 경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일부 학교가 교사들에게 급여 대신 보드카 병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평균값이므로 어떤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마십니다.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양의 2배 이상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보드카뿐만 아니라 맥주도 매우 좋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3년 이전까지 러시아에서는 맥주를 알코올 음료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인 한 사람당 매일 많은 양의 맥주를 소비하며 매년 약 50만 명이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6번, 러시아에는 9개의 시간대가 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지구 육지의 약 7.9를 차지합니다. 1억 4고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그 면적은 1700만 km2로 행성 토성 사턴의 표면적 1160만 km 야시보다 더 넓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영토 국가답게 러시아는 무려 9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러시아에는 11개의 시간대가 있었지만 2010년 이후 업무 효율성과 전국적 소통의 편의를 위해 9개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대를 가진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16번,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철도 노선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트란스 시베리안 레일웨이가 있습니다. 총 길이는 9이기 89킬로미터에 달하며 이 노선을 이용하면 러시아 전역을 기차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매년 러시아의 철도 산업은 약 10억 8천만 명의 승객과 12억 톤의 화물을 운송한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철도는
몽골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지선과 연결되어 있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까지 기차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발달된 철도망 덕분에 러시아는 강력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는 국가 발전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촘촘한 지하철 시스템 덕분에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 기차로 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4번, 수염을 기른 남성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세상에는 정말 기이한 세금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이상한 세금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6세기 표트르 대제가 권력을 잡기 전 러시아에는 특별한 세금인 수염세 비어 텍스가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수염을 기르기로 한 남성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세금 제도는 표트르 대제 피터 더 그레이트가 유럽을 여행한 후 도입되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많은 선진국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러시아인들도 깔끔한 인상을 주도록 만들기 위해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입니다. 표트르 대제는 이를 강력히 시행하기 위해 경찰에게 세금 미납자의 수염을 강제로 깎을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13번, 고양이들이 박물관의 수호자로 일한다. 러시아 최대의 박물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허미테이지 뮤즘에는 약 70마리의 고양이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뒤로부터 귀중한 예술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박물관에는 고양이 전용 보도 자료가 있을 정도입니다. 3명의 관리자가 고양이들을 돌보며, 고양이들은 박물관의 지하실에서 생활하지만 여름철에는 둑길이나 광장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예전에는 전시실 안을 돌아다니며 쥐를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들은 박물관의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존재로 모든 직원들에게 귀중한 동료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각 고양이는 사진이 포함된 여권과 정기적인 급여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박물관을 방문해 고양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고양이들 중에는 축구 경기 결과를 예언하는 고양이 아킬레스 아린도 있습니다. 그의 예언 능력은 2017년 컨페더레이션스컵 TIF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처음 알려졌으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는 4경기의 승리팀을 정확히 맞히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킬레스는 팀의 국기가 붙은 2개의 밥그릇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승자를 예측했습니다. 12번, 러시아에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중에 차 마시기를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러시아에 오신다면 꼭 현지의 따뜻한 차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러시아인들은 하루에 고급잔의 차를 마실 정도로 차를 즐깁니다. 보통은 설탕을 넣은 홍차를 마시지만 요즘에는 설탕을 넣지 않은 녹차나 홍차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친구들과 모일 때면 차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를 곁들이는 것이 전통처럼 자리 잡았으며,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보드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 있는 술입니다. 보드카 보카라는 이름은 러시아어 보다 부오다물에서 유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013년 이전까지 러시아에서는 맥주를 술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인은 미국인보다 2배 이상 많은 술을 소비하며, 평균적으로 러시아인은 주당 6.3잔, 미국인은 3.3잔의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러시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나라가 있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1번,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러시아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리 가가린입니다. 그는 소련의 파일럿이자 우주비행사로 1961년 4월 12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보스토크 1호 보토1를 타고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108분 동안 우주를 비행한 후 카자흐스탄에 착륙했습니다. 가가린의 우주 비행은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고, 그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기와 비행 기록은 세계 각국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지금도 소련의 우주 탐사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작은 도시마다 우주 박물관이 있고 많은 거리에는 유리 가가린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항공우주 분야의 선두 국가 중 하나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는 영어와 러시아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번,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 시스템. 러시아의 모스크바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하루 평균 900만 명이 출퇴근에 이용하며, 이는 런던과 뉴욕의 지하철 이용객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12개 노선과 172개의 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32억 명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모스크바 지하철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예술적 건축미에 있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설계와 장식을 맡아 지하에 숨겨진 궁전 같은 아름다운 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화려한 내부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웅장함과 예술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9번. 러시아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억 100만 명 더 많습니다. 이처럼 여성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성비 불균형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남성 1,000명당 여성은 K-위 4명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18세 이상 남성 100명당 여성 121명이라는 통계가 기록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성비 불균형이 남성의 높은 사망률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2022년에는 젊은 남성을 포함한 약 10%의 노동 인구가 해외로 떠나면서 불균형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60세가 되면 남성 1명당 여성이 2명꼴로 존재합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63세로 북한이나 이라크 남성보다도 낮습니다. 반면 러시아 여성의 평균 수명은 75세에 이릅니다. 8번. 세계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오이мя콘 마을은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мя콘이라는 이름은 근처 온천 덕분에 얼지 않은 물 (unfrozen water)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술록 사육자들이 술록을 이 온천으로 데려와 물을 마시게 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1933년 2월 6일 이 지역의 기상대는 영하 67.7도를 기록했으며 1908년에는 영하 77.8도로 내려가 세계 최저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12월과 1월의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에 달하고 겨울철 낮의 길이는 약 3시간에 불과하며 주변은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혹한 속에서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마을의 인구는 약 500명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이мя콘에서는 단 5분만 서 있어도 속눈썹이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 마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 중 일부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기가 매우 맑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 둘째,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7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여성의 기록. 여러분은 한 여성이 67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실제로 러시아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18세기 발렌티나 바실리에브라는 러시아의 한 농부 여성이 같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16쌍의 쌍둥이, 7세트의 새 쌍둥이, 4세트의 네 쌍둥이 총 69명의 자녀를 약 40년에 걸쳐 출산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뾰도르 바실리에프는 이후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18명의 자녀를 두었고 결국 그는 총 8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중 82명은 살아남아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정 러시아 시대에 살았으며 그 당시 농민의 삶은 매우 고되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여겨졌고 아이들이 많을수록 가족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번. 러시아인들은 구급차를 빌려 빨리 이동한다. 러시아인들은 때때로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팀은 12일이나 늦게 도착해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당시 서양력 그레고리력으로 바꾸지 않고 옛 율리우스력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러시아인의 약 1, 3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부유층들 중 일부는 가짜 구급차를 빌려 교통체증을 피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이렌을 울려 신호등을 무시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는 일반 차량이 아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부유한 사업가들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며 보통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도심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5번. 국가 출산 장려의 날 National Conception Day. 러시아에는 독특한 휴일이 있습니다. 바로 출산 장려의 날 Conception Day 또는 출생률의 날 Birth Rate Day 이라고 불리는 날로 매년 9월 12일에 기념됩니다. 이날은 레닌의 고향인 울리아노브스크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근로자들은 하루 동안 일을 쉬고 아이를 가지는 데 전념하도록 장려되며 실제로 이 제도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매년 6월 약 9개월 후 이 되면 러시아의 출생률이 다른 달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울리아노프스크 주지사 세르게이 모로조프가 제안한 것으로 그의 고향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모로조프는 지역의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12일 러시아 국경일에 출산한 울리아노프스크 주민들은 자동차, 냉장고, 현금 등 다양한 상품을 보상으로 받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번, 벽에 카펫을 거는 문화. 러시아인들은 벽에 카펫을 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과거 러시아의 얇은 벽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웃집의 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도록 방음 효과를 얻기 위해 카펫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문화는 카프카스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순히 방음 목적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러시아 가정에서는 벽에 화려한 카펫을 걸어두며 이는 러시아식 인테리어의 상징적인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3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만 사용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워낙 광대한 나라라 공식적으로 35개의 언어가 지역별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러시아인들에게조차 놀랍게 다가옵니다. 물론 러시아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이긴 하지만요.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총 28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대언어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사용 언어에는 영어, 독일어 같은 주요 외국어뿐 아니라 타타르어, 타탈 추바시어, 추바시 카렐리어, 카렐리안, 체첸어, 체첸 같은 러시아 내 토착 언어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러시아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보티거 보티치와 포도베리가 그 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언어는 테르사미어 텔사미로 현재 콜라반도 코라 페닌수라에서 단 2명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번, 러시아는 녹지와 깨끗한 물이 매우 풍부하다. 여러분은 전 세계 나무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수는 무려 6,430억 그루에 달하며 이는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숲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전체 국토의 약 45%가 식생으로 덮여 있으며 그 대부분은 북부의 타이가 지역 숲입니다. 이 울창한 숲들은 한때 두꺼운 빙하로 뒤덮여 있었지만 지금은 시베리아 호랑이, 멧돼지, 독수리, 부엉이 등 수많은 야생 동물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숲들은 현재 산불과 벌목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여러 환경 단체들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풍부한 담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 호수, 레이크 바이칼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지구 전체 담수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어 자동차로도 호수를 건널 수 있을 정도입니다. 1번, 마트료시카 인형의 기원은 일본이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마트료시카 인형을 알고 계신가요? 이 귀여운 나무 인형이 사실은 일본과 관련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이 러시아 전통 목각 인형은 러시아 화가 세르게이 말류틴에 의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일본으로부터 다루마 인형 돌을 선물 받았는데 그 인형 속에는 크기가 다른 작은 인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바로 마트료시카의 영감이 된 것입니다. 1890년대 목각 인형 장인 즈벼주도 치킨 제디 묘톱킨 이 세르게이 말류틴의 도안을 바탕으로 8개의 크기가 다른 인형으로 구성된 첫 번째 마트료시카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마트료시카는 곧 러시아 문화의 대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25가지 놀랍고 독특한 사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혹시 러시아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